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당초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또 개별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 위원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로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수도권의 민심, 정서, 또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대표님께서도 수도권 위기론 공감하고 계신가요? 네, 어제 저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오늘이죠. 토요일인데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가 모두 물러났습니다. 총 8명인데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용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유상범 수석대변인, 강민국 수석대변인,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8명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어제까지만 해도 보궐선거에 책임을 잇되 인사 개편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8명이나 사퇴한 이유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아무래도 이 정당의 존립 근거는 이 민심이고 그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회초리를 강하게 드셨고 그 회초리를 든 이유가 뭔가 그 더욱 쇄신 방안을 찾고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당 내에서 여러 여론이 있었고요. 당 밖에서도 따가운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여러 쇄신 방안을 고민하다 지명직 우리 임명된 많은 당직자분들께서 물러나신 거고요. 저는 이 의미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건 큰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과거 대선 캠프뿐만이 아니라 인수위 등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여러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임명직 당직자들의 퇴진이 여기서 쇄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그 의원총회에서 이 이후에 어떻게 더 당을 쇄신하고 어떻게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당이 거듭날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이고 쇄신안이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갑작스런 이 임명직 당직자 8명의 전원 사퇴를 놓고 민주당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입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 임명직 사퇴로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쇄신의 주체는 지금 유책 당사자인 당대표 여서는 안 되고 당이죠, 당. 당이 지금 쇄신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당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고 지금 쇄신책을 본인이 막 내놔봤자 국민들이 뭐 이제부터 갑자기 새 사람이 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는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윤희숙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 아까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물러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항상 이제 이 권한하고 책임은 비례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거예요. 지금 길 가는 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요. 이번 선거 패배에 김기현 대표 책임이 큰지 아니면 이제 이철규 총장의 책임이 큰지 다 물어보세요. 이철규 총장 책임이 크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니 이철규 사무총장이야말로 무슨 이게 과정상의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무총장으로 그대로 지도부 의견에 따라 공천, 실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결과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예.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번 이제 선거든 다음 총선이든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찍습니다. 반대하든 찬성하든 윤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이번 패배. 그다음에 큰 게 김기현 대표예요. 그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윤 대통령도 그 소통이라든지 좀 이게 변화 부분, 반성할 부분, 대통령도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변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러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저는 김기현 대표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무총장이란 자리가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철규 사무총장의 사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총장은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도권 의원 한 분이 대통령실이 가장 원했던 연결고리인 이철규 총장이 그만둔 게 이번 거에 아주 상징적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SNS에 글을 올리기를 패배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거다. 왜 부하의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장욱 차장. 네. 사실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본인이 내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면 이제 김태욱 구청장이 결국은 사면 복권이 됐고 그다음에 공천하자는 움직임이 본인이 아닌 혹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랬었죠. 나경원 전 의원 출마가 사실상 좌절됐고 안철수 의원도 출마를 검토했었지만 사실상 좌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 당과 대통령실 간의 어떤 교감 속에서 출범한 이제 새로운 지도부이기 때문에 출범 과정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굉장히 애지중지해서 탄생한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지지층 그리고 중도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이대로 국민의힘이 계속 가서는 내년 총선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여론이 크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가 버티려고는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 선출직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출직이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선출직에서 패배했는데 왜 임명직이 책임을 지느냐? 임명직이야말로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 뭐 공무원과 같은 시키는 일, 맡은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그런데 민심의 어떤 부침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선출 과정에 관여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당 대표였기 때문에 결국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내일 뭐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당의 우호적인 그 인사들조차도 김기현 대표 책임론을 지금 본물 터지듯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버틴다 하더라도 과연 그 재보선 패배에 대한 어떤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이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김기현 대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도 입장을 SNS에 내놨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당직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개혁 정당으로 발전적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개혁 정당으로 발전적 도약을 하겠다. 자,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반성의 뜻이 있지만 더 정치적 함의는 여기에 생략된 주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골 쇄신의 주체가 누구이냐? 지금 본인이 이 당의 쇄신을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예.
이철규 사무총장이 물러난다라고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혁신했다고 생각할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비대위에 정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들을 모시지 않는 이상 쇄신이나 혁신,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얼마나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보도에 따르더라도 본인은 김태우 후보자가 아닌 다른 한두 명의 후보군을 압축해서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이 잘못됐다는 뜻이냐라고 비토를 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대통령이 만들었던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금 국면에서 질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의 얼굴로 계속 당 체계를 가져간다. 쇄신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기현 대표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쇄신책을 내놓고 어떤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떤 발표가 있는지 내일 다시 저희 뉴스타운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투표의 함의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민주당 후보가 결국 13만 표 정도를 득표해서 17%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김태우 구청장 후보를 이겼죠. 자, 기권표가 두 당의 합산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 25만 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25만 표가 단순히 아유 귀찮아서 나 뭐 쉬는 날도 아닌데 투표하러 안 갈래 이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둘 다 싫어, 나 이렇게 하면 둘 다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저는 후자 쪽이 많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투표 안 하는 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감을 표시하는 분도 있고, 예. 아예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이런 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어느 당을 지지하는데 생업 때문에 못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게 원인이 있지만 저는 저 기권표 속에는요, 결국은 이제 여도 야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싫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정치가 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뭘 해주느냐, 예. 이런 게 반감의 표시가 제일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기권표는요, 여든 야든 이게 아전 인수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종, 경고다. 이렇게 깊이 서로에게 그 국민의 경고를 정말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예, 제가 다음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그동안 역대 선거들이 참 많습니다.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요. 또 재보궐선거도 있죠. 제가 쭉 흐름을 좀 보니까 2012년 총선과 대선, 새누리당, 2014년 재보궐선거까지 이렇게 2006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지방선거까지 이 새누리당, 한국신한국당 뭐 등등의 이 보수당에서 5연승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총선부터는 이렇게 민주당의 시대가 옵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20년 총선까지 180석이나 되는 의석수를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 흐름이 또 바뀌는 것이, 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2022년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석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3연승을 다시 달리게 되는 보수당이 되겠죠. 자, 물론 이 큰 선거 말고 이번의 선거는 딱 한 석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만, 자, 지금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가는 이 흐름 속에 이 파란색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국민의힘 이 보궐선거를 빼고 국민의힘이 계속 석권할지,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이민찬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보통 왜냐하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때는 제대로 정신 차렸어 할 때까지 회초리를 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선거에서는요, 다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21년부터 돌아보면 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계열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어떤 정책을 차분히 준비하느냐, 여기서 성패가 갈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요, 2030 인구 비율이 37%나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선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 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는가? 그 많은 어젠다들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제시했는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 아마 1년 후 총선에서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이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나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지금부터 이 준비를 누가 잘하느냐가 이 총선 승리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